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강의를 맡게 된 양훈식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1급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저는 한문 고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에서 한문 수학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 과정에서는 유교 경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선생님을 믿고 여러분이 잘 따라주신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1급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여러분 또한 예습 복습 철저히 하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또한 어떤 것이 잘 나오는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판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그 유형별 문제를 파악하고요. 그것에 따른 해설을 해 드릴 테니까 1급 시험이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고 인지해 두시고 여러분 공부에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내용별 분석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1급 시험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1급 시험은 여러분이 물론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한 아래 급수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1급이 만만치는 않죠. 여러 번 실패하셨던 분들은 아주 절감을 하시고 계실 거고, 처음부터 바로 1급 도전하신 분들은 조금 그 문제 유형별 파악을 잘 해두셨다가 저런 것이 출제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출제 문항수는 1급 시험이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되죠. 몇 문항이에요? 알고 계신 분이 많죠? 200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200문항. 자, 200문항이 출제되는데 이 200문항에서 자, 몇 점을 맞으셔야 합격점이 되느냐? 그렇죠. 80%예요. 각 급수가 대부분 70%이지만 이것은 80%, 그러니까 160문항이 되겠죠. 160문항을 맞으셔야 합격이 되겠습니다. 160문항. 자, 그리고 또 하나 1급의 특징으로 든다면은 고사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국 고사장 중에서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사장을 써둔 이유는 한정된 고사장에서만 본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개설된 고사장 아무 곳에서나 다 보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고사장에서 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요.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 평소에 밑에 급수부터 차근차근 볼 때는 어떻게? 별 문제가 없이 자기 가까운 지역에서 보니까 좋았는데 갑자기 전지훈련 떠나듯이 먼 곳으로 가니까 어때요? 부담이 많이 돼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준비가 더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먼저 당황하는 바람에 자기가 알던 문제도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그럼 1급은 어떤 유형별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도금 유형이 있는데 가장 많은 문항수를 차지해요. 50문항. 그래서 도금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약 90% 이상을 맞춰주신다 생각하셔야 돼요. 45개 이상은 꼭 맞춰주신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그런 중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뭐예요? 가며, 그렇죠? 견딜감자에다가 그렇죠. 수레 여자에서 가며. 도금 문제는 아주 짧은 시간에 빨리 푸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그래야 나중에 쓰기 문제, 한자 쓰기 문제에서 배정이 많이 됩니다. 시간 안배가. 자, 그 다음에는 자, 포말 그러죠. 자, 이런 도금 유형 문제에 있어서는 훈음을 정확하게 알지 않더라도 얇은 작은 글자, 이게 포자고 이게 말자여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도 급수 3, 4급 시험을 보셨던 분이라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한자는 그 중에 어떤 특이한 음을 하나를 가지고 쓰는 형성 문자 형태여서 그런 글자가 대부분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오자가 여기에 들어있는 잠결 오자인데 자, 오자, 그 다음 여기는 아니면 미자 발음 이용해서 쓴 발음인데 이건 매로 읽어요. 그래서 오매, 잠깨로 잠잘매. 이것은 거품포, 거품말 그랬어요. 거품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잠깨고 잠잔다, 오매. 그 다음에 조박 그러네요. 조박. 도금 문제는 여러분도 물론 많이 다루셔서 잘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한발, 가뭄을 의미할 때 쓰는 거죠. 한발. 이렇게 도금 유형이 있는데 도금 유형은 누구나 다 익숙해서 많이 푸실 수 있지만 1급에서는 어때요?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출제돼요. 틀리기 쉬운 한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조해 보시는데 여기 있는 유형은
조금 쉬운 유형이었습니다. 이렇게 도금 문제가 50문제 출제되고요. 자, 다음에 보시면은 훈음 유형이 있어요. 훈음 유형은 어떻게 돼요? 훈이라는 것은 한자의 음과 뜻에서 뜻을 의미하고 음은 소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뜻과 소리를 쓰라는 얘기인데, 자, 이런 글자가 나오면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틈을 상징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틈극, 틈극 그래요. 물론 훈음은 32문제는 출제돼요. 굉장히 많이 출제되죠. 그 다음에 개자는 그렇죠. 즐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개선하다, 개선장군할 때 쓰는데 즐길 개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즐길 개. 그래서 도금, 훈음 이거 쓰실 때는 대부분 한글이기 때문에 또박또박하게 써주시고 맞춤법에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춤법이 틀려가지고 오자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맞춤법. 자, 그 다음에 모자는 무슨 모자가 되죠? 줄어들었다 할 때 줄모 또는 덜모 그러는데 줄모자. 그래서 또 특히 유의하실 점은 이 훈음 문제에 있어서는 대표 훈음이 있어요. 각 단체별 한자 시험 대비에 그 교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훈음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단체에 맞는 훈음, 그 훈음 써두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박자는 무슨 박? 벗겨내다 할 때 벗길박 그럽니다. 뭐 피부를 벗기다 박피, 박탈시킬 자격을 박탈하다 할 때 박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래서 벗길박이다. 이런 훈음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형에 맞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누구나 도금 훈음은 누구나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득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다지 어려운 점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이 뭐냐? 자, 한자 쓰기가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한자 쓰기예요. 또 명문제, 사신문항, 아이고 많다. 너무 많은 문제가 출제되죠. 그래서 평소에 한자 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으나 그러지 않은 분들은 아주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근데 한자 쓰기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주 써보셔야 되고 매일 쓰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가장 추천해드릴 만한 것으로 일기 쓰기가 있어요. 그날그날의 일들을 또는 시사적인 상식들을 또는 신문에 나왔던 사설 내용들을 한 번씩 무엇으로 한자로 바꿔 써보는 연습,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급 시험에서는 내가 아는 단어가 아닌 묘한 단어들이 많이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써내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자 쓰기를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자, 파벌 싸움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파벌을 어떻게 쓸 것이냐. 갈래져서 한자 쓰실 때 중요한 점은 음은 파자 나는 음을 많이 하지만 어떤 자를 쓰느냐가 중요하죠. 갈래져서 문벌이 형성되어 있다. 족벌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갈래졌다 해서 물갈래 파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벌자는 문 안에 벌열 가문이 있다. 문벌벌 가문벌 이런데 여기다가 7벌자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발음이 딱 들어가요. 그래서 파벌을 형성한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뜻을 생각해내기가 쉽지가 않죠. 음은 맞아도. 그 다음에 자, 변증되지 않은 편곡된 변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아이고 내가 변자 아는 거 다 써야 되겠네. 자, 변증이라는 말은 뭐예요? 구분해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변증을 하는 그렇잖아요. 자, 분별할 변자를 써요. 그래서 분별할 변자에다가 분별할 변자는 칼로 딱 쪼개놓은 것 같은 거. 증자는 증거 증자. 말로써 딱 증명해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증거 증자. 그래서 변증이고. 그 다음 편벽은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뜻을 가지니까 치우칠 편을 쓰는 거고 벽자도 치우쳐 있다라는 벽자를 쓰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제 같이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한자 쓸 때에는 이런 낯글자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낯글자 발음에 주로 그 글자를 대표하는 발음들이 들어있어요. 이 글자가 임금벽자, 이 글자가 적을 편 또는 넓을 편이라고 하는 발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 편자를 들어가는 글자, 벽자 들어가는 글자를 한자쯤 생각해놓고 쓰시는 연습, 그런 걸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론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변론이라는 것은 말을 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외울신자인데 송고신이고 말씀은 또 송고신이에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송곳을 합하여서 이 두 글자를 합하면은 송사할 변 그래가지고 말을 잘할 때 송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송사.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변론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송곳처럼 콕콕 찌르게 말을 잘하는 사람. 말 잘할 변. 말씀 변자에다가 논자는 논할 논자를 넣어줘서 변론이 됩니다. 이렇게
한자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금 훈음 쓰는데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쓰고 안배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형을 보시면은 자 부수가 있네요. 부수는 몇 문제? 약 10문항이 출제돼요. 그런데 자주 출제되는 문항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하니까 중점적으로 부수 문제만 다루다 보면은 부수는 많은 분들이 고득점하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죽을 패자 패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두드리다는 뜻을 여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뜻 자체 죽을 패의 의미에 어떤 글자가 자 여기 이 부분 칠복 그러는데 이렇게 생긴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글자 변형 부수입니다. 그래서 이 칠복자가 바로 부수자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은 함자죠. 함자에서는 여기가 입벌릭 함자 이 부분이 부수가 돼요. 그래서 부수 문제는 뜻과 의미에 상관이 없이 그 글자를 보시고 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수는 그 글자에. 자, 그다음 기릴 포자인데 칭찬하다, 뭐 포상하다 할 때 이런 포자를 쓰잖아요. 자, 이것은 옷을 기린다 이런 의미. 좋은 옷을 좋다라고 말해주는 거. 여기 안에 지킬 포자 들어가 있는데 이 위에 부분하고 이 밑에 부분 합하여서 조금 어려운 유형이죠. 이런 유형이 출제되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전체 자신을 가진 제부수 글자를 출제해요. 용용자는 물론 제부수 글자입니다. 용용자는 제부수 글자다. 앞에 안 나오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안 나오게. 그래서 이런 부수 문제 유형이 약 10문항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장단음 문제인데요. 자, 1급 시험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장단음입니다. 누구나 어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정답이 없다라고 해도 공부 방법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함께 이 장단음 부분은 다루기가 어렵고요. 기출 문제 풀이에서 약간 그 노하우를 할 텐데요. 특별한 그런 노하우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경주하셔야 되겠고 장단음은 누구나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나머지를 다 맞추시고 그 나머지 시간에 장단음 부분에 투자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을 보시면 반의 상대어예요. 뜻이 반대된 거라든지 이 의자는 뜻 의자 이 글자하고도 같이 써요. 반의라는 뜻이 반의 해도 되고 이렇게 반의 해도 돼요. 반의 또는 상대어가 10문항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나태의 반대 유형 뭐예요? 나태 게으르고 게으르다. 그러면 부지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나태의 반대는 그렇죠. 바로 근면이래요. 근면. 그래서 쓰실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이렇게 써보셔야 되겠어요. 지금 손 놓고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써보세요. 근면. 면자는 그렇죠. 힘쓸 면자. 머리 부분 해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힘력을 넣어서 근면이 된다. 그 다음 희박. 드물고 옅다. 드물고 옅다. 그러면 희박 반대는 그런 일이 너무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대와 상대어 문제에서는 발음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 한자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쓰실 수가 없어요. 짙고 두텁다, 농후하다 이런 표현에 희박농후 이렇게 자꾸. 그 다음에 경직, 굳을경자, 단단할 경자, 고들직자. 단단하고 고든 것 반대는 뭐예요? 부드럽고 부드럽고 연하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부드러울 유자에다가 이렇게 유자. 그 다음에 연자는 연하다, 물을 연, 부드러울 연 그러잖아요. 그 연자 이렇게 유연하다, 경직되었다, 유연하다. 그 다음에 참신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참신. 별참자의 새로운 신자인데 새롭게 배웠는데 혁신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참신 반대는 뭐예요? 아이고 낡았다, 썩었다. 그런 표현이 뭐가 있어요? 묵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묵었다, 오래돼서 묵혀져 있다, 묵었다. 진부 이런 표현을 써요. 진부하다. 묵을 진자에다가 요거는 썩었다라는 뜻을 가진 부자가 돼요. 부자. 고기가 오래 있어가지고 관청에 고기가 오래 있어. 진부하다 이런 표현할 때 참신진부 이런 표현할 때 씁니다. 그래서 반의어 상대어가 한 10문제 출제되고요. 다음 유형으로는 동의어 유의어가 있네요. 자, 동의어 유의어도 마찬가지 10문항 정도 출제돼요. 그래서 1급 유형이 골고루 출제되기 때문에 한 분야에만 내가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고득점 할애라는 보장이 안 돼요.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자, 유의어 동의 한번 보실까요? 자, 환골. 자, 이것은 괄호넣기 문제로 되는데 환골 탈퇴에서 고사성어에서 빼온 말이에요. 그래서 탈자가 빼앗을 탈자. 그 다음에 무엇을 빼앗으냐. 자, 태를 벗겨낸다 이 말이에요. 태를 빼앗아냈다. 벗겨냈다. 뼈를 바꾸고 태를 바꿔버렸다. 그래서
문장을 아주 몰라보게 바꾸는 경우 또는 사람이 너무 몹시 몰라보게 바뀌는 경우를 바로 환골탈퇴했다 그러죠. 그다음 소요, 노는자라는 뜻이에요. 소풍하다 이런 의미인데 소요하다. 반대말은 뭐예요? 동의어죠. 동의어. 예? 동의어는 무슨 의미예요? 산책하다, 거닌다라는 뜻인데 산책하다 그래요. 산책. 요때 책자는 꾀책자인데 요게 지팡이 책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게 가시랭이 치자 위에가 대나무 죽자. 대나무 가시다 이 말이에요. 대나무 가시. 그래서 대나무 목책 같은 걸 짚고 대나무를 짚고 돌아다닌다 이런 의미. 산책이에요. 산책. 소요와 같은 표현이다. 그 다음에 파과. 오이거자에 깨뜨릴 파자인데 여자 나이 16세, 남자 나이 64세를 상징하는 말로서 파과 그러는데 이것과 관련된 단어가 바로 오이 그 나이다 해서 과년 그래요. 여기에서 이 과자가 왜 16세, 여기에서 이 부분 8팔로 해석하고 또 여기 이쪽 부분 8팔로 해서 요거 8팔, 이 부분 8팔 이렇게 해서 덧셈으로 하면은 16살이요. 곱셈으로 하면은 64세다 이 말이에요. 뭘? 88은 더하면은 16. 그 다음에 곱하면은 88을 곱하면은 64. 그래서 여자 나이는 16세는 더해서 나온 16세고 남자 나이 64세라는 말은 곱셈으로 해서 나온 말이다 해서 글자를 파자를 했다고 그래요. 쪼개가지고 그 글자를 공부를 했다. 그래서 파과 관연 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미중유. 일찍증자 일찍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 일이 없었다. 네? 이 하늘 황무지를 처음 깨뜨렸다. 천하에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파천황 그럽니다. 뭐 이런 표현은 좀 어렵지만 세 자짜리 고사성어나 이런 유의어 분석하실 때 다루실 거예요. 그때 잘 보시면 되겠고 이런 유형이 바로 동의어, 유의어, 출제 경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제 경향으로는 동음, 이의어가 출제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음, 음은 같으나 뜻이 다르게 나는 말. 네, 그래서 자 사주라고 하는 한글 단어가 있는데 이 사주를 뜻을 모래섬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신하에게 수를 내림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 자 모래섬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모래사자에다가 섬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 들어오고 여기다 물가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라고 하면은 모래섬을 의미하는 단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하에게 수를 내린다니까 내리다라는 뜻을 하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사자, 줄사자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요. 뭘 줘요? 술. 그래서 술주자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술주자. 그래서 사주. 그 다음에 사주팔자 할 때 사주도 있어요. 참고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주팔자 할 때는 어떻게 써요? 넉사자에다 기둥주자 해가지고 이런 꼴들의 문제가 바로 뭐예요? 동음이의 음은 같으나 뜻을 다르게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급 수험생들이 당황하는 문제가 바로 동음이의예요. 한자는 많이 하시지만 그 뜻에 맞는 글자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그래서 동음이의 부분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겠고 굉장히 유념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유형으로는 약자 유형인데요. 1급 수험생들이 쉽게 처리할 만한 그런 유형인데 가끔씩 한두 자씩 실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자 일직상자, 맞볼상자 그래요. 자, 맛보라. 뭘로 맛볼까? 여기 맛지자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높을 상자고. 이것은 변형꼴은, 나중에 약자 부분에서 다루시겠지만, 이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똑같고, 요 밑에 부분만 변형을 하는데, 이것이, 달감자, 이런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서 맛볼상이라고, 해석을 하겠고요. 약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물구비만 자인데, 여기에서는, 물수, 삼수변은 똑같고요. 여기 윗부분이 변형돼요. 이런 글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어떻게 변형되느냐? 자, 이 부분만 변형을 시켜보시면, 자, 이 부분이 말이 쭉 있다, 졌다, 실처럼 이어졌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또역자 형태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두시고, 밑에 부분만. 예. 그래서, 변할 변자도 마찬가지로, 참고로 예를 들어보면은, 그런 변할 변자 있잖아요? 변할 변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만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쓴다. 예? 이런 꼴 문제예요. 그 다음에 꿈명자는, 자, 수풀림자 밑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전역석을 넣어가지고, 변형 꼴이 아주 많이 변한 꼴. 그래서 약자 문제가 그 글자에서 한 부분만 축약한 것, 일부분 축약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변형시키는 그런 약자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문제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부담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완성형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자성어, 즉 사자성어, 석자로 된 말, 두자로 된 말 이런 말 속에서
취해와서 가로치기 문제로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실까요? 15문제나 되죠. 많게는 20문제까지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있는 유형이 그대로 정확하게 개수 맞추는 게 아니고 약간 한쪽을 더 많이 하면 한쪽을 조금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동의어가 15문제 나왔다. 그러면 반의어는 5문제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배율을 낮추기 때문에 서로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소 읽고 양강 거친다. 무슨 의미예요? 자, 소 대신에 양이 들어왔네요. 예? 양을 잃고 잃었다는 뜻으로 망으로 써요. 그 다음에 우리 글자죠. 외양간을 우리로 본 거고 고친다는 뜻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외양간을 고친다 이 말인데 고치라는 뜻을 기울보 해가지고 도울보자인데 기울보. 예? 터진 부분을 옷꿰매는 것처럼 하는 거. 그랬을 때 이 망양보례에서 취한 말을 이렇게 괄호넣기 문제. 한 개를 괄호를 친다거나 또는 두 개를 쳐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아, 너무 쉽다고요? 목불? 그렇죠. 알식자. 모른다라는 뜻을 가지는데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알식자를 넣고 그 다음에 정자를 넣어요. 낫의 모습이 마치 요 기억자 형상처럼 생긴 한자 이렇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고물의 정, 장정정 하는데 식정. 그래서 눈으로 이 고물의 정자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무식인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으로 또 보시면 뜻풀이 전이어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각광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고 수험생들이 가장 난해하는 문제 유형 중에 장단음 또는 동음이유어와 더불어 같이 곤혹스러워하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여기서 뜻풀이 전이어인데 이게 한 10문항 정도, 적게는 5문항 출제됐는데 도금 유형에서 많이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도금에서 어려운 자가 나오면은 그 뜻을 한번 좀 분석해 보는데 특히 글자 단어가 적고 몇 마디 안 써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해설풀이는 꼭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줄일기자에다가 액액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기액 그러면은 몸을 짜내가지고 고기 짜내듯이 해서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딱 한 글자로. 그렇죠. 땀이라고 그래요. 땀을 기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쓰기 어렵겠죠. 그 다음에 자, 한번 써보세요. 자, 뭐야? 읽기도 어렵다고요? 이거는 기액이었고 여기는 뭐예요? 밟을 답자에다가 여기는 구자네요. 절구. 답구 무슨 의미예요? 절구질을 하는데 발로 밟아서 절구질하는 거. 절구가 뭐예요? 방아 찍는 거. 뭐가 있을까요? 디딜방아 있잖아요. 디딜방아. 그래서 디딜방아를 의미할 때 답구라고 한다. 아이고 또 틀렸다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뜻풀이 또는 전이어 문제는 굉장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 다루실 때 아마 집중적으로 보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요? 별자는 알겠는데 앞에 글자를 모르시겠다고요? 네, 무슨 자일까요? 소매를 의미해요. 소매. 그래서 발음도 어려워요. 소매매 그럽니다. 소매매. 그래서 이거는 도금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그리고 뜻풀이. 도금에 나왔던 유형들이 대부분 뜻풀이에도 출제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매별은 이별 또는 헤어짐을 의미할 때 쓰는 겁니다. 그냥 헤어짐 또는 이별을 상징한다. 네? 이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쓰시면 돼요. 정확하게 한다면 소매깃을 부여잡고 이별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간단하게. 대부분 뜻풀이 전이어 문제는 답을 간단하게 쓰는 유형이 많으니까, 내 답이 10자, 20자 늘어났다 그러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검려가 있는데, 이것은, 뒤에 검려지기 해가지고, 원래는, 고사성어, 사자성어에서 나왔던 표현이에요. 검려 땅에 사는, 검 땅에 사는 요 낙이 노새인데, 낙이 려자, 요거는 검을 검 그래요? 읽기도 어렵다고요? 검려예요, 검려. 검려 땅에 사는 그런, 검 땅에 사는, 검려 땅, 검 땅 그러는데, 여기에 사는 나귀가 있는데, 이 나귀가 뒷발질하는 재주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는 호랑이가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아이고, 저 발길에 채이면 죽겠구나 했더니 나중에 잘 지켜보니까, 아니, 뒷발질하는 재주밖에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잡아먹었겠죠. 네, 호랑이가. 그래서 검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예요? 검주, 검땅인데 이 검주라고 하는 땅에 있는 그 나귀의 재주인데 검려라고 하면은 하찮은 재주, 보잘것없는 솜씨와 힘, 예?
보잘것없는 솜씨와 힘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오로지 하는 게 보잘것없는 솜씨와 힘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다 해가지고 검여 여기까지만 씁니다. 솜씨와 힘. 하찮은 솜씨와 재주 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그래서 검주, 검땅에 그 나귀의 재주에서 따온 말에서 검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자성어의 유형을 몰라가지고 이것만 내두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출제 유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출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셨는데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출제 유형을 잘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감 갖고 나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데 꼼꼼히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몇 문항 정도를 여기서 맞추실 수 있겠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꼭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 1급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1급 강좌 공부를 하실 텐데 반드시 자신감과 목표에 대한 그 도전 정신을 가지고 반드시 목표를 성취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